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반갑습니다. 우리 프로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제무고등학교 나오고 동산중학교 나오고 이 인천 토박인계에 빠진 게 같아요. 제일 사실은 그게 대표 프로필이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토박이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두 분 다 황해도 유교 전쟁 중에 월남하셔서 저를 송월동에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 이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강을 사실 제가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유는 하도 많이 부탁도 오실 뿐더러 이게 근무 시간 중에 많이 이렇게 요구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가서 곧 하다 보면 제 자랑하는 것 같게 되고 또 근무 시간 중에 하면 또 제가 일의 리듬이 끊기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세 번째 지금 시장에서 특강에 응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항상 우리 인천에 저는 인천이 성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만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 인천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차에 우리 이규학 감독님 제가 평소에 족족 하고요. 또 우리 윤보환 감독님 교회는 제가 또 자주 갑니다. 가끔 제 집 사는 집에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식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윤보환 감독님 또 이렇게 또 저기 우리 이동원 회장 또 와 계십니다만은 말씀 주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크리스찬 포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해야만이 풀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아무리 하면 할수록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던 게 잘 풀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특히 우리 제1교회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제 지역구였고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제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국회의원 하는 거 하고 시장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늘 많이 질문들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때 꼭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최신의 전투기고 시장은 항공모함인데 중고 항공모함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려면 국회의원은 모자관이 딱 9명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왜 전투기라고 했냐면 빨리빨리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제들만 딱 추려서 빨리빨리 법까지 만들어내면 일단락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민들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빨리빨리 컨택을 해서 해결해드리면 일단락이 돼요. 근데 그걸 9명 데리고 그리고 제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별로 표가 안 나요. 선거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잘 받을 일들 잘 챙겨서 하면 그냥 돼요. 그러나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일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해서 와보니까 항공모함이에요.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에 이게 일들이 얽혀져 있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들도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일이 요즘 이제 또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막 어려움 속에서 지금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제가 결정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9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전임 정부에서 결정된 일들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나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고 그래서 요새 모든 일정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일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거를 기존 질서로 생각하시고 기득권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쟤는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만큼 이제 인천시장 일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섭리라 생각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착한 마음 먹고 그리고 모두 많은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갖고 이제 묵묵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임한 지는 이제 9개월째입니다만은 그동안 그래도 제법 이렇게 나름의 성과들이 있었어요. 보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내항을 이제 인천 시민들 품으로 이제 돌려드릴 것 같아요. 왜냐 인천의 1부두부터 이제 그 8부두까지가 그 내항이라고 해서 관문 안쪽으로 항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었고 엄청 중요한 시설인데 이제 그 시설도 이제 외항에 우리 송도의 신항도 발전하고 북항의 항만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들은 이제 쓸모가 사라지고 기능이 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우리 시와 이렇게 다 합의를 해서 인천의 18부두를 이제 저희에게 돌려주는 걸로 시민들 품으로 이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2045년도까지 인천항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하는 비전도 2019년 1월 9일 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제가 시장을 시작해서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는 게 부평을 포함해서 우리 리추홀구에도 승악산이라고 하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6곳에 있었고 군부대가 제3보급단이 부평 한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17사단이 있는 일신동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2개소로 다 합치는 걸로. 그 중에 한 군데는 또 17사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가 우리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도록 국방부 장관하고 1월 31일 날 국회에 가서 이제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엇보다 조금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서서히 희망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그게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생긴 일시에 늘어난 빚 때문에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가까이 가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받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재정 자주권을 뺏겨버려요. 중앙정부가 다 예산 짜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제 그게 작년 연말로 드디어 20% 비트로 이제 내려왔고 올해 이제 좀 더 낮추고 이제 매년 제2기 중에 빚을 갚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입니다. 국비 3조 815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간의 재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는 교부세가 6천억 가까이 확보를 하면서 최대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예산이 드디어 10조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국세청이 이제 곧 조만간 요 길병원 사거리에 가시면 새로 지은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아시죠? 거기에 이제 인천국세청이 들어옵니다. 저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행정안전위원회 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국세청이 물론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장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인천국세청이 만들어집니다. 인천국세청은 그동안 중부지방국세청이라는 그 청의 산하에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 이걸 다 같이 맡았었어요. 인천국세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면서 이제 그 길병원 사업이 그 장소에 입주합니다만은 인천의 세무서는 물론이고 경기도 북부의 12개 도시, 파주시, 고양시, 일산 이런 데를 다 포함한 국세청이 우리 인천에 들어옵니다. 4월 달에 이제 개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성과보다는 이제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하려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많이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송도를 키웁니다. 영종도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또 시민들께서 거기에 열광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그렇게 확장적 송도와 영종도가 커지고 막 청라가 커지면 사실 그것이 순수하게 인천 사람들이 아닌 외국 분들이 다 들어오셨으면 거기를 채워주셨으면 아마 인구가 400~500만이 되고 좋았을 텐데 지금 사실은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에서 나갔겠어요? 물론 외부에서 많은 분들도 들어왔지만 대부분이 인천의 원도심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 이게 도심이 지금 슬럼화를 하고 있습니다. 117개소가 쇠퇴하고 있고 쇠퇴한 그 지역의 인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같은 데는 빈집이 하도 생겨서 지금 빈집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게 철거 위주로 도시를 싹 밀어버리다 보니까 가난한 분들이 오히려 그 자기가 오래 살던 지역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번듯하게 아파트는 서 있지만 그 지역은 오히려 다 슬럼화가 되고 이런 철거 위주의 재생 방식을 써오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다 쫓겨나고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 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곳들이 아직도 104개소가 남아서 지역 주민들 간에 아주 분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하려고 하지만 옆 동네에서 아파트 들어서면 쫓겨나는 걸 목격하신 많은 원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고 싸움이 붙어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싸움 말리는 일이 가장 또 일상생활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재개발 조합을 결성한 곳에 가보면 이분들이 벌써 몇십억 또 100억 가까운 돈들을 집행하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 시장이 내 마음대로 그 재개발 못합니다 하고 취소할 수도 없는 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다 시의 예세금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아주 골아픈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지구이 부산을 가면 바닷가를 낀 도시라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럽니까? 택시에서 내려서 5분 안에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만질 수 있는 도시예요. 우리 인천에 그런 곳이 있나요? 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우리가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이유로 바다라는 곳을 전부 지금 현재 강화, 교동, 우리 인천의 남동산단서부터 쭉 그 지역 앞으로 다 정책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닷물을 만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공항도 있고 아주 항만도 있고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붙어 있어서 각종 규제는 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취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 예가 이제 지역 발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이 1위고 경기가 4위인데 여기에 묶여서 우리는 12위임에도 수도권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제조업들이 많이 납부돼 있어요. 우리 상단이 14군데가 있지만 전부 너무 오래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학연이 합동해서 아주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도입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게 지역혁신지수입니다. 서울이 3위고 경기도가 2위예요. 우리 아직 인천은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1위가 아닌 유일한 지수인데 이게 지역혁신지수 1위는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덕연구원이 있어요. 대덕연구원이 있어서 이 지역혁신지수를 측정하면 1위가 오히려 이건 수도권이 아닌 대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천은 7위에 머물고 있고 지역 창조 잠재력 지수도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력 경쟁력을 봐도 우리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인천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가장 제가 이제 시장을 해서 힘든 게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를 하고 있어요. 인천은 공장 저기를 요 대수 이상 늘리지 못한다라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강화옹지는 또 접경지역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기업 유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이 또 가장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게 타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득을 인천에서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여기에 나가서 쓰는 돈이 절반이 넘어요. 52.8%를 타 지역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내구는 어느 정도 되냐? 한 역의 소비율이 그렇다고 거의 낮은 건 아니지만 4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자기 지역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1인당 소비도 우리가 많이 낮고요. 아직도 그 개인 소득도 우리 인천이 많이 낮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인천 사람들이 행복하냐? 요즘 저희 조성은 교육감도 와 계시고 저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리얼미터에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인천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하면 13위,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우리 인천이 그러니까 송도의 화려함 이런 것들에 그동안 막 정치의 중심을 두고 지금 GRDP는요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도시 단위로는 2등입니다. 부산은 우리가 능가했어요. 2위 도시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그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죠. 아침부터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비만율이 전국 3위예요. 음주율 3위예요. 흡연율 1위예요. 스트레스 인지율도 5위에 달합니다. 이건 높아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만족도 12위. 뭐라면 아시죠? 워킹 라이프의 밸런스 지수입니다. 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가도 즐기면서 전국 13위, 출산율 15위, 이혼율 1위. 예, 스포츠 관람에서 10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인천의 지수예요. 자, 이제 화려함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갈라져 있지만 저는 아까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규학 감독님께서 우리 인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저는 지금 우리 인천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도 전체적으로 어렵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간에 패권 다툼이 이미 벌어진 거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요인을 미치는데 지금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6% 성장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무역 시장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 간에 지금 이런 그리고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으로 가는 이런 문제. 게다가 지금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중국의 굴기예요. 중국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데는 고급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프리미엄 폰을 만들면 삼성의 그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중국 시장에서 2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1%. 화웨이가 이제는 불리한 거예요. 자국 제품으로 중국 사람들이 써도 불편하지 않고 고급 제품들이 나와요. 5G는 화웨이가 먼저 간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최고로 중국 시장을 점유했을 때가 몇 %냐면 17%까지 중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팔렸어요.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가 5%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지경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빨리 읽고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베트남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을 갔을 때 거기 가본다고 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는 삼성전자는 그리 옮겨가서 동남아 시장을 지금 다 개척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인도 시장은 LG가 또 나가서 개척하고. 그러나 이런 경제적 역할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남북 간에 교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호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죠.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만 선의로 좋아진다고 절대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냐? 미국 간이라는 또 다른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한은 우리 남북 간에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장 큰 전제가 비핵화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북한과 어떻게든지 교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목을 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북한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사는 것은 불과 70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던 거죠?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몇 번이나 침략했습니까?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된 이후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 나서주셨고 3.1운동이 있었듯이 오늘이 아마 강화에서 또 그런 뜻깊은 모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항상 역사 속에서 우리를 자기의 한 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중국이 아마 관광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병극을 할 때 항상 맨 구퉁이에 한복 입힌 여성을 세워서 자기의 속주인 양 지금도 국민들을 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10월 달에 평양을 가봐서 느꼈지만 우리가 1억 명의 인구를 만들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의 기존 질서 남북이 갈려진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이 질서, 이거를 또 끌고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고구려 땅을 잃는 순간 이 아주 쓰디쓴 운명에 마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남북 관계만큼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그렇다고 저는 통일을 당장 원하지도 않습니다. 통일을 당장 하면 저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류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했을 때 국민들이 야, 이제 합쳐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따로 가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 북한과의 문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이것이 아까 우리 김성호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유일한 활로요 명운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노선을 떠나서라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부 축구대회 하는 것도 다 끊겼고요. 그 다음에 적경지역 어로활동 다 제한을 하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3월 30날 이제 영평도를 갑니다. 31일 날 갑니다만은 이제 겨우 1시간씩 이제 1시간 늘렸어요. 조업시간. 그리고 조업구역도 여의도에 한 84배를 더 늘렸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푸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충돌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해오도 주민들, 강화도 교동도 주민들은 밤 6시만 딱 되면, 저녁 6시만 되면 조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업구역도 뻔히 저희 보기 잘나고 좋은 데를 보면서도 못 들어가고 중국 어선들은 잡아가. 이런 문제들을 겪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무슨 자유한국당 소속 아닌가요? 차분히 준비했어요. 380억 적립을 했고요. 서울시는 390억. 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이 우리하고 협력하고 교류합시다 해서 돈이 없어요. 차곡차곡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조차 저는 갖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닥친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 아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복잡하시죠? 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우리 윤보한 감독님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맨날 부탁드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과거에는 이것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야말로 시민들과 함께 모든 분들과 함께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가장 여기 와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통계나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체감하는 거는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치로는 우리 인천이 취업률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특히 청년 취업률이 최고로 좋아요. 지금 계속 1등입니다. 취업률이. 청년 취업률이. 그래서 제가 참모들한테 한번 왜 그런지 분석된 통계를 한번 좀 봅시다. 아직도 제시가 안 돼요. 왜? 그 체계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거면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는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옛날에 이제 시장실에서 실국장들하고만 딱 받고 연두 업무 보고 끝났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시민들을 다 모시고 같이 받아요. 그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장영봉 장로님 아까 오셨죠. 남동공단의 문제는 남동공단 협의체라는 사업자들이 스스로가 가장 거기에 통계나 그 업종이나 이런 해박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 왜 그거를 다 공무원들의 일로 생각하시냐.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 통계는 그분들이 가장 잘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 많이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통계나 데이터 잘 만듭시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통계나 이런 지수들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뜻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비전을 만들었어요. 시정 비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일체입니다. 평범하십니까? 저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 인천 비전도 만들어주신 게 누구냐면 시민들이세요. 처음에는 수천 개의 시정 슬로건 인천 비전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추리구에서 3개를 이제 추려서 500명이 모인 시민들 앞에 모시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그 최종 단계에 왔을 때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안하셨던 여성분이 지금 서구 청라에 살고 계신데 이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남마처럼 얽혀 있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천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밋밋한 것 같은데 요새 자꾸 쓰면 쓸수록 엄청난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함께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우리 원도심과 신도시가 서로 균형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 어떻게 잘 가져가고 우리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네, 개발이 얼마 됐네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 중심 그리고 이것을 협치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시정 목표를 세웠고 시정 철학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민들과 항상 함께 가겠습니다. 인천형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달이에요. 1,500억 투자를 해놓고 지금 마지막 배달이 책방 옆을 지나가는 관통도로 다 닦아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7년째 그대로 있어요. 자, 이 문제가요. 왜 불거졌을까요?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였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1,500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7년 동안 지금 물론 나머지 개통된 길은 씁니다만은 당초에 목적한 대로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되냐?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그리고 더더욱이나 대립관계가 심각할수록 이제는 충분히 묻고 답하고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시작하면 어디 가더라도 저는 그게 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말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시민단체의 출신들을 시청에 불러들였어요. 민간협치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그러한 조직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청 앞 그 도로가 열려있고 우리 매번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하는 그 광장, 미래광장하고 시청하고는 그 길 때문에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시위를 하러 많이 오세요. 결국 아슬아슬하게 찾길에 쓰셔가지고 찾길에 대고 하셔요. 제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가보시면 알지만 시청 앞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2로 제 지시로 해서 시청 앞의 길은 물론 광장을 내고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는 만들겠습니다만은 시청부터 그 열린 미래광장 끝까지 쭉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수시로 오셔서 거기에서 벼룩시장도 여시고 집회하실 분 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진짜 명실상부한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소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주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면 모을수록 예산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4억밖에 되어 있지 않던 것을 내년도에는 300억까지, 올해는 199억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리고 주민들 간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예산 드릴 생각이에요. 물론 화려하진 않더라도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커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례 다 바꿨고요. 지금 4급 과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다 채용해서 시청의 빅데이터 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만들 겁니다. 서울에 가시면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그런 거죠. 뭐냐면
심야에 올빼미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을 긁 때 주먹구구로 긋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긋는지 아시죠? 전화, 마이안, 지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많이 사용한 이 지점, 이걸 데이터로 쫙 뽑으면 그 시간에 그 통화 횟수가 많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쓴 지역은 뭡니까?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따라서 버스 노선을 그은 거예요. 그렇듯이 행정도 그렇다 된다. 우리 인천시도 이제 원년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화려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와보셔서 알겠지만 쌍방향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식으로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어디다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에다 양방향으로 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실제로 돈 어떻게 쓰고 다녔는지도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 방향으로 가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회조사라는 조사가 있는데 우리는 수년 동안 그 조사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나 이런 거를 누가 관리할 거고 누가 지수로 할 거고 이런 것조차도 차분하게 배당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그 지수를 좀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 시민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일보다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부대 다 옮겨갑니다. 17사단으로. 물론 일신동 주민들께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 지역 정치인들이나에게 다 말씀드렸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는 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군부대도 지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아예 설계 자체를 지금 주민들과 가까운 접촉면에 있는 체육관, 도서관 이런 거는 다 지어서 주민들과 함께 개방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삼보급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와 보급단이 다 떠나고 그 철도 폐선 부지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부평이나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승악산 이것도 다 시민품으로 돌아오고 이래 되면 굉장히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역 주변 개발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항은요 우리 그 배후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조개지 우리 신포시장 이런 개항장 지역과 내항 지역을 잘 연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항 시민들이 바로 물 앞까지 와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겁니다. 이 182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유럽 출장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모이셔서 공청회, 토론회, 자유로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 센터부터 만들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바다를 접해서 우리 인천이 바다 도시임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결된 얘기고요. 이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중구 일대, 이 동구 일대 이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일을 잘 하지 않겠습니다. 뜬날 맞으시면 서너 채가 모여서 예쁘게 집 짓고 어떻게 활용할지 뜬날 맞으시면 재생하고 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불어 마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데 특색 있게 재생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이 뜻이 맞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많으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고 미세먼지를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냐면 녹지를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힘들고 머리 아픈 일은 좀 빨리빨리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뒤로 다 밀어놨어요. 그게 뭐냐? 이 도시계획 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도로, 공원.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면 사유재산권의 사용을 제한을 받아요. 마음대로 사고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정한 것이 몇 조에 해당하는 사유재산들이 현재 그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관계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정부나 자치단체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일몰제가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앞에 뜩 닥쳤지 않습니까? 내년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 우선은 가장 시급한 공원 중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한 데를 집중 개발합시다. 몇 년 사이에 공원을 집중적으로 어차피 저거는 내두지 않으면 저기에 난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역도 선정을 하고 해서 46개소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 여의도 다 조성하면 규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조성을 하면 여의도 면적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정이 5,64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3,837억 원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를 받아다 하는 건데 도시숲 12개소를 조성해서 2022년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중에 가장 좋다는 녹지의 조성과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죠.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망 차질없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남쪽 지역이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뭐냐면 서울 좀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전철 2호선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TX B노선 이건 아마 연말까지 결론이 날 겁니다.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현재 믿고 있고 제3연륙교 7호선 연장 이런 일 차질 없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철책은 철거하기로 정부 방침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 문제 잘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의견 들어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일자리위원회 만들어서 일자리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인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 전자상품권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딱 하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 가서 쓰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는 인천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또 쓰시고 나면 6 내지 8% 돌려드려요. 그리고 할인 혜택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쓰시면 무슨 점이 좋냐? 우리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창업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업이 살 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기업 많이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개발하는 일들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교육감님 와 계시지만 우리가 최초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됐습니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무상교복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복지문제 잘 챙겨가겠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좋은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해 갈 거고 여성 참여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게 제가 시청에서도 여성만 있으면 승진시켜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이 자원이 많이 쌓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사과장도 여성 앉혀드리고 막 하고 있고 지금 산하기관장도 여성 임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들 복원합니다. 지금 이제 굴포천은 시작을 했고요. 굴포천, 승리천, 수문통은 지금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역시 최초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를 당하고 보면 개인 보험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있지만 아주 어려운 분들은 아주 그냥 무일푼이세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천 시민이면 8가지 사고에 대해서 1천만 원까지는 보상해드리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광역시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전라북도가 이제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번 잘 보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뭐 체육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서해 5도 같은 데 가면 물 부족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배수 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잘 가져갈 거고요. 특히 얼마 전에 영종에서 요 신도 넘어가는 요 길은 2차선 길이지만 예타 면제를 받았어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로 됐습니다. 이제 강화로 넘어가는 이 다리 이거 놓고 강화에서 개성 강화에서 교동 거쳐서 해주로 가는 고속도로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래 되면 평시에 이 영종도의 환승객들이 이 지붕 없는 박물관 보물섬 강화를 못 가요.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서울로 가버리고 그래요. 이거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백령도에 날씨만 조금 나쁘면 배가 결항이 됩니다. 배가 못 다닐 때도 비행기는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령공항 저기 할 거고요. 여객선 같은 경우도 직선화해서 시간 줄여드리고 하여튼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천이 안고 있는 이 가장 큰 사실은 문제예요. 지역격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원도심 신경 쓰면 또 신도시에 계신 또 우리 주민들은 그러세요. 내가 낸 돈 가지고 거의 다 갖다 쓴다고요. 굉장히 불평이 많으세요. 그런데 신도시라는 것이 생긴 이유도 원도심 분들을 바탕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우리 국제도시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또 청라에 계신 분들은 또 지금 10년째 방치된 이런 데가 개발 안 된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요번에 유럽 여행길에서 많이 체험했지만 오랫동안 하는 게 잘 됩니다. 그냥 내 임기 내에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에서 저는 커다란 실수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에 성전 하나 짓는데 헬싱키 같은 경우도 25년 동안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좀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원도심과 이 신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부채가 많습니다. 10조가 넘습니다. 네. 이거 안고 가야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로 버텼냐면요. 빚내서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종, 송도, 청라에 있던 미분양 물량이 다 완판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등록세는 다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오죠. 유정복 시장님 4년 동안 우리 송영길 시장님 4년보다 지방세가 한 4조 5천억이 더 받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억제를 하잖아요.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찬동해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하는 나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뭐냐? 지방은 죽어요. 왜? 시등록세가 안 고쳐요. 벌써 줄었어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죠? 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공직자들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부터 자주 이제 하겠습니다만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예. 이런 문제들을 잘 한번 다듬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많이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양이 근사한 랜드마크 만들어라 제 임기 중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은 시장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되면 옵니다. 지금 우리 청라의 시티타워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세우는 건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이니까 할 겁니다. 그러나 문학산에 뭐 만들자? 저는 문학산은 문학산 자체로 시민들이 잘 접근해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튼튼한 일들 그리고 공무원들 제가 요새 사실은 공부하라 그래서 시청에 매 2주일마다 또는 수시로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또 강의도 하고 또 혁신활동하자 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25팀이 경진대회에 막 출품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초에 충실하게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박 시장 뭐했어? 이런 소리 들어도 저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왔습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생생나진 않더라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인천이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을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냥 정치인들이 공약 만들어서 했지만 과연 우리 교통축은 어떻게 그려지고 앞으로 어떻게 저기들을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큰 그림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만들어보고 우리 인천이 보면요 이렇게 16년마다 약간 매 단계 40년 단위로 35년 내지 단위로 큰 변화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2050년 때는 인천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한 그림 한번 그리는 작업도 제가 좀 이 시급한 문제들 정리를 하면 좀 한번 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1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1시간 준비를 해온 건데 우리 앞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꼭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 해결할 일은 넘어간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선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